좋아요, 구독. 자, 조선 그다음에 우리 기자재입니다. 조선 네. 기자재 있는데 일단은 박 대표님 먼저 조선 쪽은 참 이게 선뜻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결정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조선 좋다 뭐 이른바 반화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반도체 화학 조선 이야기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고 어떻게 들어가야 이제 되는 이게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이게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뜨고 지금 하반기에 그 매크로한 예측들을 보면 어쨌든 뭐 미국의 불확실성들이 조금 사라졌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도 이 정도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지금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 견딜만하고. 네. 네. 실제 그 우리나라 좀 오르긴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미, 유럽이 주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조선, 기계, 화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화정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좋아질 것이다. 몸집이 큰 쪽이 예. 중구장대 사업이. 근데 그중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조선은 지금까지는 음.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와, 3년치 뭐 수주 다 원래 다 했어. 그렇죠. 뭐 우리 뭐 앞으로 10년 먹을지도 다 뭐 수주 받아놨어. 그런데 왜 주가는 왜 이래? 근데 넌 또 늘 적자야. 수타에 들었던 네,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네. 들었어요. 뭐 네. 작년부터 저도 뭐 여러 곳에 방송 가면 물으면 네. 다 데이터는 그래요. 근데 늘 적자에다가 네. 주가는 안 좋고. 음. 근데 그게 왜 기지기를 펼까? 음.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에 하나가 음. 대우조선을 최종적으로 인수했죠. 인수했잖아요. 네. 인수하고 이제 승인하고 주총 열어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하나 5천 1을 바꿨는데 이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아. 왜냐하면 대우조선이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 23년을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가 수주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음. 수준을 해와야 되고 무리수를 뒀네. 예, 네. 무리수를 많이 굉장히 듣죠. 음. 이 저가 수주 때문에 옆에 있던 현대중공업, 예시드 현대중공업이죠. 하고 삼성중공업까지 같이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아. 저가 수준이 왔는데 거기다 더 안 좋아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뭐가 올라요? 원자재가 오르죠. 그렇죠. 2차 전지의 핵심은 양극재면 조선의 핵심은 후판재입니다. 후판재. 네. 철판. 네, 후판. 네. 후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맞을 수가 없죠. 음. 오죽했으면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한 하나에서 뭐라고 일성을 딱 그것도 이제 기자회견이나 주총에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가격이 안 맞으면 수주 안 하겠다. 그 정도로 스카스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고 변곡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거고. 그렇죠. 보통 그 수주 가격을 이제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만드냐면은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라고 주로 조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유명한 내는, 수치죠. 수치인데 얘들이 내는 걸 보면 지난 5월 달에 이 수치가 159포인트였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170까지로 올랐으니까 한 10% 올랐거든요. 예. 한 7%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국제 성가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수주 가격을 좀 올리겠다는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LNG 쪽에는 우리나라가 90% 이상을 수주하기 때문에 같이 올려버린 방법이 없거든요. 아.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좀 뜨고 있는 거죠. 그럼 판매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수익성이 더 개선될 거고. 네. 그렇죠. 그럼 김민수 대표님 이때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 하나가 인수했으니까 하나 옵션 뛰어들어? 아직 안 드셨어요? 예. 삼성중공업도 수주 잔고가 더 늘었으니까 뛰어들고 네. 다 뛰어들어요. 어때 해야 돼요? 제가 보통 조선주가 움직일 때 배경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제 해운 쪽이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발주를 해야겠다, 배를 그렇죠. 발주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말씀하셨던 대표님은 핵심이죠. 신조선까지수 이거 좋고 그러면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 지금 수주도 충분히 받았고 신조선까지수 좋은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수익이 나겠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안 났었죠. 말씀하셨듯이 후판 가격이 전부 배를 만드는데 한 20% 차지합니다. 총 배 가격이에요? 사실 남는 게 없었네,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또 저가에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신조선까지 수가 올라오고
후판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튀었네.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핵심은 그러면 이제 이 후판 가격들이 다시 한번 고가를 칠 것이냐, 여기서 그냥 멈춰줄 것이냐, 또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력이 되게 부족했었어요. 아. 네, 인력이 계속 이거 납기 맞출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로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좀 손을 대기 시작했죠. 외국에서 인력들 좀 보강하는데 예. 좀 펼쳐줬고. 거제는 울산이나. 그렇습니다. 예, 같이 가실까요? 거기 근처 짭짤하대 요즘에. 그래요? 네. 같이 가. 좀 다이어트도 하시고. 나 하루 일하면 쓰러져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이 드실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배를 만드는데 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배가 그 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배를 갖고 계신 우리 소장님.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볼 때가 맞습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조선주 이렇게 많은데 뭘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이게 약간 중간 지주사급이죠. 네. 그리고 안에 또 조선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쪽이 중간 지주사 쪽으로 볼 것이냐. 그게 현대중공업인 거죠, 그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네. 현대중공업은 따로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이쪽도 괜찮죠. 그러니까 사업회사 쪽도 있고 중간 지주회사도 같이 있는 회사 쪽에서는 괜찮고, 네. 거기서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대우조선해양으로 나오는데 약간 늦지만 다시 고점 돌파할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괜찮죠. 저 위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쪽으로 가는데 좀 주가가 5,000원대 있다가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한 20% 올랐네. 못 사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월봉으로 볼까요? 여기입니다. 네. 아직 주봉으로 봐도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부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서 조선사가 움직이게 되면 약간 엔진 쪽도 그렇죠. 강하겠죠. 네. HSD 엔진이라는 회사 이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또 STX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사업하고 있는 STX 엔진도 고개를 들고 시작합니다. 한때 그 STX가 이 중공업이나 이쪽에 강세였는데 주춤했었는데 네. 해운도 있었고 그죠. 네. 그런데 다시 이 조선과 함께 엔진이 살아나네 그죠. 그렇습니다. STX. 네, 엔진. 여전히 그렇죠. 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술력이나 수준은 뭐 무시 못할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HSD 엔진인가 이거 STX 엔진 네. 함께 봐줘야 되겠네요. 네. 네. HSD는 또 하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주인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김민수 대표가 그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네. 그룹 차원에서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역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이고 또 보니까 요즘 최근에 움직이는 쪽은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늦게나마 조선기자 쪽이라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LNG 쪽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LNG 쪽이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봐야 될 쪽은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쪽이죠. 네, 근데 한국카본은 이번에 화재가 나서 약간 좀 주춤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쪽도 다 물 들어온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센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피팅 밸브 업체들도 다 이쪽에 들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그 피팅 밸브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하이로코리아 이제 다시 레벨업 시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성광밴드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쪽 같이 다 통틀어서 한 번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흐름들 맞춰가면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대응해봐야 될도 되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조선 테마로 묶어서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함께 좀 기억을 해서 네. 좀 이렇게 묶어서 투자에 좀 신경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같이 이제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을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김민수 대표가 그냥 알아서 배추도사 또 물어보겠지 생각해서 그냥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힘들어 보이셔서요. 박 대표님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일단 조선이 물을 타긴 탔어요. 배가 지금 물을 탔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흐름을 탈까요? 조선주는 우리가 물 들어오면 뭐 배 띄우자 이런 말처럼 물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상 매크로한 지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뭐 주가로 보면 주가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충분히 거품 다 빠져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맞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좋아질 것이냐? 저는 수익성 면에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후판 가격인데
후판 가격도 지금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들도 좀 최근 그 원유값이나 이런 걸 보면 철광석 값은 더 이상 오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의 그 주가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 주가 보면 무조건 포스코 홀딩스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2차 전지 테마도 묶여 있긴 하지만 예. 포스코는 원래 철강 만든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 철강에 분리해 놓고 봐도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쪽에 대한 시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실제 괜찮다는 이야기는 원자재 가격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가 다 엮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조선주의 영업이익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오히려 영업이익 곡선을 보면 내년이 훨씬 좋을 거라 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올해보다는 한 최소 몇십 %에서 더블까지 올라갈걸요. 워낙 저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 내년까지는 굉장히 수익 곡선 좋을 것이다. 아, 조선 쪽이. 예. 자, 그렇게 되면 조선대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도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예, 조선 관련 기자재. 네. 예. 보통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보통 수주 받고 몇 년 만에 배를 이제 그 선사로부터 수주 받아서 배를 양도하냐 하면은 평균 2년입니다. 네. 2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지금 3년 이상 다 받아놨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차를 보면 언제쯤 맥스를 그 밑에 업체들은 다 받아서 꼭 조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곡선을 보면 올 하반기쯤 가면 기자재 곡선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뭐 엔진도 있을 테고 네. 기자재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네.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재 중에서는. 뭐 엔진이 사실은 엔진 업체들은 이미 그 HSD 엔진은 하나가 아직 그 인수 완료는 안 됐는데 인수하는 걸로 봐야 되죠. 인수 의안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사실은 저기 조선사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같은 그룹사니까 엔진은, 같이 봐야 돼. 네. 그 외에 이제 뭐 자동차를 보면 차가 많이 팔리면 뭐 파워트림부터 시작해서 시트부터 이렇게 보듯이 아까 성광밴드라든지 뭐 BMT라든지 이런 기업들 기자재 업체들은 또 별도의 군두로 봐야 되는데 거기 시차가 평균 3개에서 6개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반기 때는 후행한다고 후행하죠. 예, 후행하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도 조선주는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말씀이 내년까지도 계속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 테마다. 당연하죠. 볼 수 있는데 네. 당연하다. 네. 오늘따라도 잘생겨 보이네. 아, 원래 그래.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 또 기자재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지금 이야기는 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네. 뭐가 있을까 또 조선 쪽에서. 배다 보니까 노를 놓치면 안 되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요즘 최근에 또 움직이는 쪽에서 좀 덜 갔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양전기 같습니다. 이것도 조선하고 관련 있는 네. 거죠? 대양이죠. 예. 대양전기공업 대표적으로 조명 쪽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또 신규 동력으로 수소 쪽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과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 되게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좀 특이한 종목 중에서 태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름도 멋있죠. 태웅. 큰 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웬만하면 웃는데 네. 오늘은 안 웃게 되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예, 그렇습니다. 태웅이 네. 단조하는 내 별명이 태웅이에요. 그만하시고요. 네, 예. 네, 네. 단조하는 회사입니다. 네,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어도 네, 이 회사가 단조 품목이면은 그냥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하죠. 근데 원래 매출 비중이 이 회사가 조선기자재 쪽보다 풍력이 더 높습니다. 풍력 쪽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한때 사업부를 제강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휘청였는데 이거 그래도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섹터겠죠. 네. 거기다가 거기 제강 쪽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단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풍력 쪽에서 글로벌 1위 하는 쪽이 플린지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건데 타워에 들어가는 또 베어링 위쪽에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 성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무시 못하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역시 또 조선하고도 관련도 있고. 조선 쪽 매출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요. 네.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아도 그래도 조선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또 사업에 활로는 생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딱 전고점 오다 보니까 매물 좀 나올 겁니다. 예.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돌파 안착하게 되면 지금 변화가 없어요. 또 마치 비슷한 거죠. 기자재 업종들과. 그러면 다음 변화까지 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매물 벗어나게 되면 괜찮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세부 종목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이제 말 조선이네요. 우리가 조선이네요. 조선인이죠. 네. 네. 조선인이네요. 네. 우리가 조선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박 대표님 우리가 조선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왜 드립을 강요시키 그런 건 네네. 안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